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메리컨 투데이 주간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5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과 세계는 거대한 흐름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속 행정명령, 미중 기술 냉전의 확산, 중동 긴장 고조, 연준과 월가의 대립, 그리고 AI 시대의 충격과 세대 간 갈등까지. 이번 영상은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슈를 약 10분 분량으로 차분히 정리해 여러분께 연결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PART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드라이브 행정명령 총정리.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3대 행정명령은 그야말로 강력했습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였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금 개편안입니다.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제품에 더는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며 해외에 생산 기반을 둔 대기업에 제공하던 세액 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애플, 월마트처럼 해외에서 생산해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던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메이드 인 USA가 아니면 세금 혜택은 없다. 단호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바로 미국 노동자 우선법입니다. 앞으로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조달 계약에는 미국산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철도, 국방 장비, 공공시설을 발주할 때 외산은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 관련 조치입니다. 국경 장벽 재건축 예산이 통과되었고 이민 심사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망명 신청 기준을 높이고 AI 기반의 신원 확인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심사 강화, 통제 강화, 그리고 국경에서의 물리적 장벽 복원.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마지막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은 사치고 에너지는 주권이다라며 셰일가스 규제 완화를 명령했습니다. 청정에너지 보조금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고요. 캘리포니아와 동부 민주당 주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전통 에너지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향합니다. 미국 중심주의 국내 일자리 우선, 글로벌 무역보다 로컬 생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PART 미중 기술 냉전 2.0- 통신, AI, 반도체를 둘러싼 충돌.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통신, AI, 반도체가 있었고요. 미국 하원은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기업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틱톡 매각 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즉각 대응했죠. 애플에 대한 보복성 조사 착수, 미국산 반도체 수입에 대한 검사 강화, 그리고 자국산 칩기술 독립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수입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백도어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방, 의료, 금융 등 민간 분야에서는 중국산 AI 사용 금지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기술 분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TSMC, 인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미묘하게 포지션을 조정 중이고요. AI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기준, 다른 생태계, 다른 윤리를 구축 중입니다. 디지털 냉전이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시대에 도달한 셈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계 안보의 화약고 중동 이란 - 이스라엘 긴장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PART 3 중동 위기 다시 고조 이란 vs 이스라엘 핵충돌 시나리오. 이번 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다시 한계점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우라늄 농축 농도를 89.3%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제조 역치인 90%에 거의 도달한 셈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즉각 경고를 날리며 무기화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군은 대규모 공습 훈련을 실시했고 이스라엘 총리는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대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압박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조차도 미국의 동맹이 위협받는다면 행동하겠다는 강경한 톤을 보였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 주 만에 배럴당 9달러가 뛰었고 금과 미국 국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며 시장은 명백한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반미 시위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주변국 역시 이 사안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 긴장은 단지 지역 갈등이 아니라 국제 안보의 판도를 흔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미국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지에 따라 세계의 대응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국내로 돌아와 연준과 월가의 금리 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ART 4 연준 vs 월가 금리 정책의 진짜 전쟁터.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연준은 4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5.5%로 동결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인플레이션은 완만히 둔화 중이며 추가 금리 인상 없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그 판단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반응이라기보단 반발에 가까웠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은 일제히 보고서를 내고 현재 자산시장 과열이 연준의 과도한 낙관에서 비롯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조정세를 보였고 특히 나스닥 기술주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10년물 수익률은 4.9%를 돌파하며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통제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서민 경제에도 타격이 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7%를 넘어섰고 1분기 부동산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리, 학자금 대출이자 등 가계의 직접적인 압박도 가중되고 있죠. 문제는 연준과 월가 모두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시장의 과잉 기대를 지적하고 월가는 연준의 시그널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미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두 축이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소비자, 기업 모두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AI 시대의 충격과 그 윤리적 갈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ARTO AI 시대의 갈등 기술 발전 vs 인간 가치. 이번 주 인공지능을 둘러싼 이슈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 전반에 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먼저 아마존, 구글, 메타 등 테크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콜센터, 번역, 콘텐츠 리뷰, 마케팅 부서에서 구조조정이 집중되며 AI 해고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약 10만 명이 AI 도입으로 인한 직무 전환 또는 삭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종의 변화가 아닌 일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연방기관 내 AI 의사결정 제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개입하고 검증한 데이터만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I 신뢰 인증제, AI 콘텐츠 식별 의무화 등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되었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AI 개발사에 대해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일부 기업들은 유럽처럼 AI 규제 프레임이 과하면 연구 인재가 해외로 유출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기술은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제도와 인간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AI 시대는 단순히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PARTO 미국 내부 균열 세대 전쟁의 심화. 이번 주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는 세대 간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응답자 중 64%는 미국은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59%는 보수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정치적 지지 성향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사회복지, 교육 문제, 성평등, 환경 등 거의 모든 이슈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벌어진 총기 규제 관련 강연 취소 사태, 캘리포니아 대학교 내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 갈등, 텍사스 고등학교의 기후변화, 교육 금지 법안 등은 모두 세대 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워크 이념의 관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보수층의 공감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은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 차이로 볼 수 없는 이 분열은 기술, 노동, 가족 구조, 정보 접근 방식까지 다르다는 점에서 단절에 가까운 양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보수 중장년층을 확실히 결집시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젊은 유권자들의 결집을 기대하지만 정책 신뢰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어떤 미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세대 간 전쟁이며 그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PART 7. 한 주 정리 및 인사이트 요약. 이번 한 주를 되짚어보면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미국과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행정명령은 단기적 효과보다도 구조적 메시지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 이민, 에너지라는 3대 핵심 영역에서 내린 조치는 그의 재선 전략이 행정 우선 실천형이라는 점을 보여줬고 미국 산업과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간의 기술 냉전은 더는 협력적 경쟁이 아닌 명백한 디지털 분단 체제로 이행 중이며 AI, 반도체, 통신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여전히 지정학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세계 질서의 균형을 바꾸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준과 월가 사이의 불협화음, AI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세대 간의 정치적 분열까지 겹치며 미국 내부도 일종의 복합 위기를 통과 중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해답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미국과 세계에서 벌어진 핵심 이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복잡한 뉴스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깊이 있고 연결된 관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메리컨 투데이였습니다.